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우. 우리나라 돈으로 759조입니다. 어휴,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거의 돈 800조를 미국에다 갖다 주고 우와. 이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대요. 예? 800조 투자하는데 정확하긴 759조인데 예. 여기서 나오는 투자 수익금의 10%만 일본 거고 우와. 90% 미국 준대요. 그리고 차쌀 다 개방하고도 10% 겨우 깎아서 15%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미국은 항상 이 한일을 한 블럭으로 생각하는데 예. 우리는 지금 15% 만들려면 뭘 내줘야 되냐. 폭탄이 지금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건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명운이 지금 걸려있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데 바로 미국 문제입니다. 관세 폭탄이에요. 일본이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끝내고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동차 시장하고 쌀 시장을 미국에 개방을 하고 대신에 관세를 25% 부과해서 15% 부과 10%포인트 정도 낮추는 걸로 이제 협상을 마무리를 했다고 해요. 문제는 이제 한국입니다. 그럼 한국은요? 진짜 이 결과 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네. 대한민국 운명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은요. 차랑 쌀 시장 개방해줬죠. 예. 그리고 일본도 전농이라고 해서 예. 그 농민단체 입김이 엄청 세요. 엄청나요. 예. 그래가지고 쌀값 폭등했는데 그 농림부 장관 옛날 고이즈미 총리 아들이 예. 자기가 쌀 비축해서 풀겠다 비축분 풀겠다 했다가 엄청 반발이 심하고 예. 막 해요. 근데도 이 농산물 시장까지 개방해 준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우. 우리나라 돈으로 759조입니다. 어휴,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거의 돈 800조를 미국에다 갖다 주고 우와. 이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대요. 예? 800조 투자하는데 정확하긴 759조인데 예. 여기서 나오는 투자 수익금의 10%만 일본 거고 우와. 90% 미국 준대요. 그리고 차쌀 다 개방하고도 10% 겨우 깎아서 15%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미국은 항상 이 한일을 한 블럭으로 생각하는데 예. 우리는 지금 15% 만들려면 뭘 내줘야 되냐. 방위비 분담금 이슈도 있고 별의별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럼요. 일본은 그나마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를 몇 번 만나기라도 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죠.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 날짜도 못 잡고 있고 온갖 반미 인사들이 총리의 장관에 다 해먹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보다 우리를 더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서 콕 집어서 한국한테 우리 손해본다고 많이 언급했어요. 맞아요. 이걸 뚫을 인적 네트워크는 우리가 지금 다 박살내고 있으면서 예. 대표적으로 김정한 목사 같은 분들 맞아요. 예. 압수수색해서 망신 주고 있는데 예. 우리도 그러면 일본처럼 미국에다가 한 800조 투자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우와. 차랑 쌀 시장 개방해야 되나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광우병으로 난리쳤던 게 진보 정당인데 예. 이제 30개월 이상 소도 개방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너무 걱정됩니다. 이 협상이. 와, 이 도 변호사님 이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 국군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네. 역사적인 지금 격변 세계가 원래 지금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국제정세도 그렇고 많이 위태로운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엄중해야 될 총리 인선이 대통령이 과거 행적이 문제가 많았으면은 예. 그러면은 총리라도 좀 그것을 희석시키고 완화시킬 수 있는 인선이 돼야 되는데 미문화원 점거농성으로 유명한 김민석 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또 자중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미국을 한국의 14번째 주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민감한 시기에 나라의 방향성이 정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더 몰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은 관세를 10%포인트 특히 자동차 관세를 우리도 사실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큰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가운데 일본이 상당한 협상력을 발휘를 했다고 해요. 앞서 장해찬 최고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본이 어느 정도로 했냐.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산업 자존심과도 같은 US 스틸을 인수를 하면서 미국 정부에 황금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체면을 살려주는 이런 방법까지 쓰는 그래서 협상에 성공할 정도의 상황. 그런데 대한민국은 과연 그럴 수 있는 협상력이 있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 갔죠. 그리고 여한구 산업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입국했죠.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다 미국 찾게 됩니다. 대미 특사도 가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 어때요? 구총리 이거 취임한 지 일주일 안 됐어요. 협상 시한 언제예요? 8월 1일이에요. 아니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분들이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가서 거의 상견례만 인사만 하고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하기 전에 예. 대미 협상하겠다 통화를 했잖아요. 그랬었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예. 분위기 좋았잖아요. 예. 그때 민주당이 뭐라 했느냐? 협상하지 마라. 아. 협상 빨리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다. 예. 다음 정부 우리가 정권 먹고 협상하겠다. 음. 아주 들들 볶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빨리 협상하지 말라더니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 8월 그러네요. 1일 되려면 8월 1일. 예. 딱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일하는 시간으로는 오늘 23일이니까요. 예. 벌써 이거 협상 타결 못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철강 관세는 예. 50%입니다. 야. 일반 관세가 25%고 그럼 대한민국 철강회사, 뭐 자동차 회사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예. 아, 지금 엄티브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게요.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하고도 미국이 타결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상호 관세 32%에서 19%로 13%포인트 하향 조정이 됐어요. 필리핀은 반면에 1%포인트 관세율이 인하가 됐어요. 필리핀은 어떻게 됐었냐?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그리고 대만도 지금 부총리를 비롯한 협상단이 워싱턴에 파견돼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정상회담 소식 들리질 않고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가 지금 우리한테 아그레망 요청을 했다. 혹은 지명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재명 정권과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네트워크가 과연 어느 정도나 있을 것이냐. 이거요 자신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 와중에 방미를 한 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을 갔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뭐 지금 뭐 난리 났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갔어요. 근데 이게 여당 소속 의원들 일부가요. 이거 종전선언을 주로 얘기를 했었던 그런 단체에 가서 또 연설을 한다는 소식이 지금 조선일보 단독 기사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를 협상 지원한다고 가셔서 물론 가외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니 지금 시간 쪼개서 가셔도 부족할 마당에 이것까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그 종전선언 그 상대방인 북한도 그걸 좋아하지 않았고 옛날에 예.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북한이 심한 말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혼자들만의 그 프로그램이죠. 안 가는 입만 못한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 억지 남북 평화 협상에 한번 크게 되었잖아요. 예. 그리고 일기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자서전으로 다 문재인 정부 비난했었거든요. 그렇죠. 협상 잘못해서 우리가 노딜하게 됐다. 믿었다가 뒤통수 맞았다. 예.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관계를 풀거나 뭔가 움직이려는 구체적 액션을 하기도 전에 예. 관세 협상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네. 정작 공화당 주요 인사는 못 만나고 아. 이 종전 선언하는 좌파 성향 단체들 행사 가가지고 막 연설하고 거기서 막 박수 치고 있으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열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네 장난하나? 예. 뭐라도 협상할 만한 카드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또 북한 이야기 한다고? 우리 보고 또 그 쇼에 들러리 서라고? 그러니까 완전 열받게 되는 거고 결국 우리 정부가 치러야 될 대가만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대미 특사 어렵사리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원래 김종인 뭐 전 위원장이 간다, 이현주 의원이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둘이 뭐 또 하도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둘 다 이제 취소되고 박용만 전 회장이 특사단장 자격으로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데 대미 특사 아직 안 가긴 했는데 이게 대미 특사에 대해서 과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대미 특사라는 게 우리 세금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개인 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특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기업인들 중에는 정용진 회장 경우에 트럼프 주니어하고 사진이라든지 취임식에서 많은 친분 그렇죠. 이런 예, 부분도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뭐 멸공 이런 거로
미운 털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 뭐 적극 부탁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뭐 부탁하기는커녕 약간 미운 눈치 주는 그런 상황으로 되니까 반대죠. 아니 그러니까 박용만 전 회장 뭐 훌륭하신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긴 한데 이게 대미 특사라는 것은 오늘 조선일보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기자의 시각을 원선우 기자가 썼어요. 물론 대미 특사를 빗대서 한 게 아니라 일부 다른 특사를 빗대서 한 거예요. 보훈 특사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보훈 특사, 헬그 열사가 본다면 과연 어떨까라는 그런 기자의 시각 정말 비분간개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혈세 관광단입니다. 네, 혈세 유당단이에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비판이 일부에서 나왔었어요. 저는 거의 다 그렇다고 봐요. 하하. 영국이랑 프랑스 특사는요. 그 나라 총리 대통령도 못 만나고 왔어요. 근데 특사라는 건 대통령 대신 가는 거 대통령과 아니에요? 동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가면 그 나라 정상 만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대접도 못 받고 왔으면 사전 조율이 거의 없는 뜬금포 특사고 아하. 대한민국이 그만큼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는 뜻인데 예. 영국 특사단으로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최민희 이런 분들이 갔어요. 음. 키이머 총리 못 만났어요. 아. 프랑스 특사단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갔어요. 언제적 인물입니까? 아. 마크롱 대통령 못 만났어요. 음. 미국의 박용만 회장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올까요? 아하. 지금 정상회담 날짜도 못 봤는데 예. 저는 루비오 국무부 장관급도 못 만날 거라고 봐요. 아. 그러면 도대체 그 돈 써가지고 다 비즈니스나 퍼스트 타고 5성급 호텔에서 자고 올 텐데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예. 한 번 가는데 예산이 억대로 들 거예요. 아유, 그럼요. 혈세 관광단이에요. 와, 근데 이게 장 최고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특사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미국 특사는 또 특히 중요해요. 지금 외교 관계에서 다 못하는 거를 이 대통령 특사단이 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데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뭐 이현주 의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특사단장이 될지 내가 특사가 될지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박용만 회장이 과연 미국하고 그럼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아이고 미국 조야에 혹은 행정부에 트럼프 행정부에 고위직하고 연락을 해서 우리 언제 만납시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미팅이라도 합시다 아니면 전화라도 합시다 이게 과연 조율이 됐었겠느냐고요 지금. 그럼 과연 가가지고 이 특사단이 그럼 뭐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거를 사실 따져봤나 이것도 사실 봐야 돼요. 급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국익을 진짜 생각했었다면 뭐 특검 이런 위세를 부리면서 기독교계의 큰 어른들 목사님들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겠죠. 지금 민감한 이런 미국과의 협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물밑 채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두 분이 한 분은 뭐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막역한 네네. 상황 그리고 또 다른 분도 트럼프 주니어가 네.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네네. 간증 집회할 정도의 상황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이거는 사실은 지금 국익과는 별 관계없이 쇼 어떤 보여주기 이런 거로 많이 가 있다고 우리가 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기업인을 특사단장으로 보낼 거면 앞서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용진 회장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예. 상황이에요. 왜냐? 정치 성향, 뭐 멸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막역한 관계이고 그렇죠.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왔었고 예. 정 회장 만나러 그럼요. 정 회장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도 못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용진 회장을 만날 수 있다고요. 아하. 트럼프 주니어 통해서. 예.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가장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메시지 넣을 수 있는 사람 정재계 통틀어서 정용진 회장이라고 예, 봐야 돼요. 예. 자존심 다 굽히고 한남동 관저로 부르든가 해서 한번 도와달라. 정치를 떠나서 이건 국익이 달린 문제니까 예. 이거 미국 가서 트럼프 주니어 통해서 내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 그리고 좀 협상하는데 도와달라라고 부탁해야죠. 근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김종인을 보내니 많이로 싸우다가 싹 바꿔버리는 건 처음부터 이게 협상을 위한 특사단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야. 세금 낭비해서 혈세 관광시키는 특사단이라는 뜻이고요. 저는 이런 식의 특사 외교로 대한민국이 오히려 무시만 당하면 당하지 국격이 회복되거나 실리적으로 뭔가를 얻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폭풍 전야예요. 이 미국 문제
대미 문제는 뭐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거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특별하게 더 지금 껴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이거 이재명 정권 친중인 것 같은데 이재명 쉐쉐 지금 이거에 대한 낙인들이 너무나 많이 찍혀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근데 미국은 중국을 지금 계속해서 견제해야 되는 상황. 거기에 지금 우리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어떻게 미국하고 잘 해결해야 될지 답이 보이질 않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걸 과연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이재명이 아니라 누구라도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정권이 이렇게 탄생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최선을 다해 줄 수 있을지 참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응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참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